네, 안녕하세요. 오늘 인성 특강을 강의하게 된 지윤성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공연 제작사 및 피트니스 관련된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회사를 운영하고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느꼈던 것을 토대로 오늘 인성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소프트하게 말씀을 드리고, 회사에 들어가시자마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발생하는데요. 그중에 우리 직원들 또 대표인 저도 역시 가장 많이 힘든 게 자기소개, 뭐 회사에서의 요구되는 기획서 또는 뭐 문서 작성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는 바로 이제 직장을 다니거나 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뭐 공무원 시험을 볼 수도 있고, 또 사업 전선에 바로 뛰어드시는 그런 분들도 있죠. 모든 것을 하시든 어떤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변함없이 사회생활이라는 그 틀 안에서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어지는 어떤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좋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본인의 말, 본인의 주장도 역시 중요하지만 혼자가 아니고 여럿이서 하는 사회생활일 경우에는 1인이 사업을 하고 1인 사업자 또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하는 사업을 본인의 고객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고객들이 하는 이야기,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구나 하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판단을 토대로 올바른 방향의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모르는 분야, 아마 사회에 나오셔서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직장, 또는 뭐 어떤 시험을 통해서 전혀 몰랐던 분야의 조직에 들어가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실 텐데, 모르는 분야를 정확하게 윗사람이나 동료들에게 질문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잘 경청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모르는 분야 또는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과 그 답을 찾지 않으면 사실은 계속 그 어떤 사회생활이나 조직 안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의견 조율에서 굉장히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기가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정확하지 않고 불분명한 질문은 시간만 낭비되고 또 상대방에게 오해와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 모든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시키는 것, 범위 안에 있는 그것만 수행하는 것은 사실은 사회생활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수동적인 것보다는 스스로 알아서 능동적으로 모든 일을 미리 시키지 않아도 어떤 일 하나 시켰을 때 그거와 파생되는 문제들이나 일어날 일, 해결해야 될 일, 또는 이거는 더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하면은 리스크가 있겠다라는 것을 스스로 판단해서, 그리고 그런 스스로 판단하는 습관을 사회 초년생일 때부터 길러서 나중에는 그런 습관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어떤 습관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일이 주어지면 그 일을 하는데 굉장히 망설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섣불리 하질 못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편하게 다가갈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어떤 글을 쓰는 사람들, 뭐 글을 써야 돼, 뭐 기획서를 작성해야 돼. 근데 그 기획서를 작성하는 습관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사실 어떤 기획서를 쓰라고 그러면 처음에 굉장히 망설여지고 생각을 오래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만 가고 사실 막상 기획서의 내용이나 정말 기획서에서 요구되어 주는 중요한 사항들은 놓치게 되고 결국은 좋지 않은 기획서를 쓰게 되죠. 근데 이제 기획서를 쓴다는 습관, 그러니까 그 습관이라는 게 뭐냐면 루틴을 만드는 거죠. 내가 글을 쓰기 전에 뭐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컴퓨터를 켜고 그리고 아래 한글을 열고 또는 파워포인트를 연 다음 뭐 저 같은 경우 안경을 쓰니까 안경을 좀 닦고 쓰고 자판 앞에 앉아서 어떻게 글을 쓸 것인가 요런 한 7, 8가지의 루틴이 있는데 요런 루틴을 습관처럼 만드시면 참 막상 이렇게 어떤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수동적일 때도 그런 수동적인 분들도 이런 루틴을 만들면 능동적으로 글을 쓸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하실 때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 전에 자기가 능동적으로 시키기 전에 또는 시킨 일을 어떻게 하면 수동적이지 않고 내 스스로 내 의지를 갖고 할까. 그러기 위해서 어떤 자기만의 조그만 루틴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인성, 자기의 이제 사회생활, 사회 인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뭐 쉽게 뭐 봉사를 한다든가 또는 자기의 일상을 일기처럼 적으면서 모니터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의 경험을 사회생활에 나가서 하실 일에 그 경험을 좀 투영해서 반영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또는 그 자기가 정말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회사에 뭐 짧게는 1개월, 길게는 뭐 3, 4개월씩 인턴십 프로그램을 스스로 찾아서 하신다든가 또는 뭐 여행을 기록한다든가 뭐 아니면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시느라고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의 독서를 많이 못 하셨을 텐데 독서를 하신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인성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찾으셔서 좀 해보시면 사회생활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인성 역량을 높이고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시다 보면서 가장 크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겪어야 될 일인데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하기엔 글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는 뭐 면접을 보실 때 자기소개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일단 글쓰기를 하셔야 되고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그 어떤 분야든 다 똑같아요. 뭐 예술 쪽에 연출 제작을 하든 다 문서화돼 있죠. 또는 뭐 일반인 사회생활을 하든 자기가 하는 일, 자신이 해야 할 일, 그리고 앞으로 할 일, 지금 하는 일, 과거에 했던 일들을 다 기록을 하게 돼 있어요. 또는 대부분의 사업에서 요구되어지는 어떤 기획, 영업을 위한 어떤 영업 기획이나 아니면 새로운 것을 만드는 기획, 마케팅을 하기 위한 기획, 또 기획 그 자체를 하기 위한 기획서들이 사회생활에서는 반드시 요구되어집니다. 스스로 사업을 하더라도 뭐 금융권에 가서 돈을 융통을 해서 사업 자금을 만드시거나 또는 투자를 받으시거나 스스로 알아서 사업을 하더라도 그 어떤 정확한 기획서와 로드맵이라는 게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그런 것들을 못해서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모든 게 어떤 글을 쓰는 방법, 좋은 글을 쓰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대표로서 지금 13년, 14년 회사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좋은 글쓰기, 좋은 기획서, 좋은 보고서, 좋은 자기소개서, 좋은 커뮤니케이션 어떤 기록들에 대한 제 짧은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좋은 글 여러분들이 사실
말하기 편하죠. 말은 매일 해요. 습관처럼. 습관은 어렵지 않거든요. 말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물론 앞에 나가서 청중을 위해서 말을 할 때면 저도 어렵습니다. 연습을 해야 되고 어떤 의도가 있어야 되지만 어떤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는 그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죠. 그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뭐 걷는데 그걸 걷는 걸 의식하지 않죠. 의식하면서 내가 제대로 걸어야겠다 하면서 걸음을 의식하는 순간 굉장히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글쓰기도 여러분들이 글을 많이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습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습관화하시고 또 그런데 보탬이 되게끔 글을 습관화하기 위해서 글을 자꾸 써봐야 되는데 재미가 있고 정확해야 되고 남들에게 감동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그 방법론적인 것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감동,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사람의 이해. 이거 맞아. 감동이야. 야, 이건 나는 공감해. 나도 이런 느낌인데.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내 경우랑 똑같지? 야, 이거 정말 맞다 이게. 이런 식의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우선 첫째로 사람이 감동을 받는다는 거는 사실은 뇌가 움직이는 거죠. 뇌가 동의하거나 이해하거나 습득하거나 하는 거예요. 그럼 뇌를 움직이는 글쓰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단 저는 첫 번째로 구체적일 때 뇌가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감동이 생기죠. 그 구체적이다라는 것은 묘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오늘 맛있는 빵을 먹었어. 사람들은 맛있는 빵을 먹었구나 하고 말죠. 그리고 그 글에 대해서 또는 그 말에 대해서 오래 기억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버리거나 또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일상적으로. 하지만 나는 오늘 우리 집 앞에 새로운 빵집이 생겼는데 이 빵 맛이 너무 맛있었는데 왜 맛있었냐면 마치 정말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그 햄을 아주 얇게 저며서 정말 그 햄의 그 맛있는 독특한 향과 맛이 그대로 살아있게끔 크로와상 빵을 갈라서 거기다 넣었는데 크로와상 빵도 갓 구워갖고 너무 향기가 좋은 거야. 햄하고 크로와상 빵의 그 향기가 더해져서 내가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정말 맛있는 진짜 맛있는 빵을 오늘 먹었어. 사람들은 그 얘기에 대해서 경청하게 되고 그 얘기를 기억하게 되죠. 물론 예를 들어 제가 이것저것 길게 얘기를 했지만 이 길게 얘기하는 건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래서는 이걸 간단 명료하게 반복되는 것들은 빼면서 간단 명료하게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서술하라니까 또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추상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 아침에 우리 집 앞에 새로운 빵집이 있어서 빵을 먹었는데 이 빵이 구름 위를 날아다니면서 구름의 그 폭신폭신한 느낌의 그 어떤 그런 촉감으로 내 입에 와닿는데 천국의 맛을 느꼈어. 구름 위를 나르는 기분, 천국의 맛, 굉장히 추상적이죠. 이랬을 때는 공감이 좀 힘들죠. 특히나 사회생활, 조직, 뭐 직장이나 뭐 공무원 사회나 직장 또는 뭐 사업하는 파트너들, 사업권 안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묘사를 잘 해야만 뇌가 움직이고 감동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공감이 가능한 글은 공감이 가능한 말은 어떤 것일까?
일단은 감정이입이 잘 되게끔 쓰는 글이 저는 좋은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이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감정이입을 하려면 네, 감정이입을 하려면 내가 이 글을 뭐 상사든 아니면 내 직장 부하든 동료든 또는 내 사업 파트너를 설득하기 위한 사업 제안서든 거기에 감정을 이입할 수 있게끔 글을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막 내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아 이걸 보니까 되게 좋다. 이 부분은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아 이거는 좀 좋지 않아 보이는데 라는 판단할 수 있는 감정이입을 할 수 있게끔 글을 써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나의 처지를 역지사지라고 하죠. 바꿔서 글쓰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글을 읽는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이 글을 판단할 것인가. 상황을 바꿔서 한번 글쓰기를 해보는 것도 좋고요. 마치 이 글을 읽는 독자라고 표현할게요. 독자를 앞에 두고 말하듯이 그 사람하고 얘기하듯이 하면 어떨까? 그 글을 쓰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제 부하 직원이 있는데 제가 어떤 의견을 나누는데 이 친구한테 그 의견을 묻는 거예요. 야, 이 제품에 대해서 뭐가 단점이라고 생각해? 보통 사람들은 이 제품의 단점은 뭐뭐뭐뭐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씁니다. 장점은 뭐뭐뭐뭐 하지만 내 앞에 이 글을 읽는 독자나 또는 내 앞에 어떤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전혀 다른 패턴의 의견이나 상황이 생기게 돼요. 그걸 상상해서 또는 상상하지 말고 사전 인터뷰나 소프트한 대화나 소프트한 회의를 통해서 이런 어떤 자료나 그 어떤 생각들을 모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뇌가 움직이는 감동을 주기 위한 글쓰기에 또 중요한 게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될 때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잘 돼야 됩니다.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납득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뇌도 움직이지 않고 마음도 움직이지 않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글을 쓸 때 글을 읽는 사람한테 막 강요를 하면 안 돼요. 이거 너무 좋습니다. 이것밖에 선택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신을 위해서 내가 정말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글쓰기는 하지 말으셔야 될 거고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게 보이는 것 역시도 상대방에게 강요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상대방의 그 마음을 얻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군더더기가 너무 많아지면 핵심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 역시도 여러분들이 지양해야 돼 쓰지 말아야 될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조사 같은 경우 접속사 뭐 그러나 그런데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반복된다던가 뭐뭐에 뭐뭐함에 따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도 너무 반복해서 사용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 생각을 하는 방식이 맞았어. 이거보다는 내가 생각해봤더니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게 맞았어. 뭐 이런 식으로 을을 2번 반복되는 것보다 문장을 좀 간결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생각으로 말미암아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글을 쓰는데 좋지 않은 특히 기획서나 보고서에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적절한 예시와 적절한 비교 또는 비유 이런 것들을 많이 자주 써주시고 적절하게 써주시면 무슨 말인지 납득을 할 수 있는 설명이 잘 된 글쓰기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성경을 보면 성경은 대부분 비유나 비교, 예시로 많이 대부분 돼 있어요. 그래서 읽는 사람들이 이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글쓰기를 연습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감이 가능한 글을 쓰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것이 논리적이어야 된다. 논리적이기 위해서는 원인과 결과, 기승전결이 정확히 맞아야 돼요. 원인, 서두, 처음은 이런 것 때문에 글을 쓰는데 이 결과, 마지막엔 전혀 딴소리를 한다든가 중간 과정에서 원인과 결과가 맞지 않는 예나 또는 다른 주장들이 들어가서 결과를 흐트린다든가 이런 식의 글쓰기는 굉장히 난해하고 바르지 않은 글쓰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쉽게 아까 제가 감동을 준다는 건 뇌가 움직이는 건데 뇌가 움직이는 거는 본인에게 이익이 될 때 뇌가 바로 움직입니다. 이익이 되지 않을 때는 사실은 감동이나 어떤 반응을 잘 하지 않죠. 그래서 글을 쓸 때 내가 이 글을 읽으신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이익과 혜택에 대해서 이 글을 읽으면 지금 이 보고서를 읽으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리고 당신이 독자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 또는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도 독자가 봤을 때 이런 것까지 생각했고 이거는 내 생각보다 더 좋고 훌륭한데 이익이라는 게 생각하고 이 제안과 이 글을 만약 실행하거나 반영을 하면 이게 어떤 혜택으로 뭐 매출이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그 자기의 역량이 더 높아진다든가 아니면 뭐 남한테 도움이 된다든가 하는 어떤 이익과 혜택을 강조를 하시면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런 어떤 글쓰기의 조그만 테크닉과 구조적인 어떤 관계들 필요 충분 조건들을 잘 조합해서 글을 만들고 그 글을 만들었을 때 최종 이 글들을 가지고 최종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스토리가 좋냐 안 좋냐예요. 어떤 글이든 뭐 아주 간단한 제안서라도 그 안에 왜 제안했고 제안의 이유가 뭐고 그 제안의 이유와 제안하는 방법 그리고 제안의 결과가 굉장히 매력도가 있어야 돼요. 매력도. 그 매력을 위해서 매력이 뭐냐면 대부분 이제 반전과 또는 의외성. 이게 사람들이 그 매력을 느끼죠. 뭐 여러분들 그 드라마나 요새 뭐 오징어 게임 뭐 이런 그 드라마가 지금 전 세계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그 주인공이 막 이제 자기만 혼자 살아남아야 그 막 몇백억을 얻게 되는 상황에서 맨 마지막에 두 명이 남았을 때 한 명을 죽이지 않고 그냥 게임을 포기하려고 하죠. 굉장한 반전이죠. 그랬을 때 그걸 보는 시청자들이나 독자들은 생각지도 못했지만 감동적이고 굉장히 거기에서 몰입을 할 수 있게 되고 뇌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재밌다. 이거 좋다라는. 그래서 그 위에서 얘기한 어떤 이런 테크닉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이야기를 써야 되는데 이야기가 없는 사람 뭐 대부분 자기 경험, 자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야기가 없어요. 저는 제 이야기가 없고 할 얘기가 없습니다. 매력적인 게 없어요. 하시는 분들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세상 이야기는 너무 많아요. 뭐 설화, 뭐 뉴스, 뭐 어떤 사례들, 민화, 뭐 전설, 뭐 또는 뭐 쉽게 얘기하면 명인들,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용한다 그러나요? 인용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들을 어떤 자기만의 재밌는 반전과 의외성이 있는 어떤 이야기 그런 글을 쓰기 위해서 다양한 자기의 이야기 없으면 뭐 서랍이나 뭐 뉴스 인용 사례 등등을 가져와서 예시로 적용해서 자기 것들을 풀어보는 것 역시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정확한 것에 뇌가 움직입니다. 위에 어떤 뭐 공감이 가능한 글을 하기 위해서 감정이 역지사지, 뭐 독자를 앞에 두고 뭐 논리적으로 원인과 결과가 맞아야 되고 이익이 될 때 내가 움직이는 걸 염두에 둬야 되고 좋은 이야기를 쓰고 좋은 이야기는 반전과 의외성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제대로 조합한 다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뇌를 움직이기 위해서 정확한 것에 뇌가 움직인다는 걸 생각하시고 검수를 해야 돼요. 뭘 하냐? 틀린 문장, 틀린 단어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내가 내 꿈은 크다. 내 꿈은 넓다. 내 꿈은 거대하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똑같은 의미지만 그 여러 가지 말이 있죠. 뭐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하다. 그 사람이 말을 이렇게 전했다. 그 사람의 말을 뭐 차용했다. 뭐 누가 말을 누구의 말을 대신했다. 전했다. 뭐 이렇게 똑같은 의미지만 조금씩 다르죠. 그때 앞 문장과 내가 주장한 바를 쭉 문장을 읽고 거기에 정확한 단어, 정확한 문장을 찾아야 되는데 저도 이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기 때문에 뭐 네이버 국어사전이나 이런 걸로 뻔히 다 아는데 혹시나 해서 찾아봐요. 그랬을 때 내가 혹시 하고 찾아봤는데 아마도 그럴 것 같아서 아차 싶어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사전에다 그 단어를 넣으면 비슷한 단어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그거 관련된 인용 문장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요때는 요걸 써야 되는구나. 그런 걸 발견할 때 굉장히 큰 즐거움이 생기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습관을 들여서 한번 검수하실 때 정확한 문장과 단어를 찾는 습관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어차피 글도 우리가 쓰기는 굉장히 많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막 보고 하다 보니까 말하기, 듣기, 읽기는 많이 합니다 지금. 근데 쓰기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사실은 쓴 글을 읽을 때는 정말 편하게 사람들이 읽거든요. 그건 뭐냐 마치 말하듯이 읽어요. 그래서 맨 끝에는 다 여러분들이 글을 쓰신 다음에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저 같은 경우도 글을 쓴 다음에 어떤 발표, PT를 하기 전에 몇 번씩 그걸 읽어보면서 문장을 많이 수정해요. 읽어보면 평상시 말하는 거하고 다른 글로 쓰다 보니까 순서나 표현이 틀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앞뒤를 바꿔준다거나 생략을 한다던가 수정을 해서 고쳐야 여러분들이 글을 읽는 분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고 좋은 글로 기억에 남을 수 있게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실 때 기본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인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사회 초년생 분들을 많이 만났을 때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문서 작성, 글쓰기. 사실 이 글쓰기가 말하기, 듣기, 쓰기가 종합된 것이고 이 글쓰기 안에 인성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성특강의 어떤 글쓰기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여러분 말씀을 드렸고 오늘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좀 메모를 해주셨다가 항상 글 쓸 때
유의점들을 보시고 쓰시면 더 훨씬 구체적이고 묘사가 잘 되고 앞뒤가 맞고 설득력이 있고 감동을 줘서 뇌를 움직여서 듣는 사람이 아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고 혜택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글쓰기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인성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